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보객이 시간입니다. 이 강의 내용은 네이버 밴더나 또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을 통해서도 자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회 3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에 보면은 원본 제출 반납해야 되는 거 50개를 적어놨습니다. 암기 프린터 51번에.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이 없어도 당연히 원본이고요.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죠. 자, 몇 개인가 했는데 기억에 휴업신고,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냥 등록증 반납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원본입니다. 업무를 안 할 거니까 반납해야 되고요.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등록인장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에다가 등록인장, 변경인장을 또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고요.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이전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전 시군구에서 다른 곳으로 만약 이전했다면 종전 등록증 반납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되죠. 원본 반납해야 됩니다. 근데 미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원본이 아니고 사본입니다. 원본은 이거는 집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에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원본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본입니다. 왜냐하면 또 1년 안에 다시 만약에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한다든지 하면은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할 필요 없죠. 그러면 실무교육 받았다는 건 원본은 어쨌든 제출하는 경우 없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모두 사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을 반납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 것은 5개네요. 사본이 2개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기역, 니은, 휴폐업은 원본 반납해야 되고요. 인장, 변경 등록할 때도 등록증 원본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등록증이나 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을 반납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책임자 자격증 사본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이죠. 요건 잘못됐네요. 비업에 이게 해설이 잘못됐습니다. 비업의 책임자 자격증 사본이 아니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 2번, 3번 보면 등록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입니다. 비업 해설이 잘못되었으니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사본이 아니라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본 제출하는 것은 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은 최단기 존속기간이 2년인데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은 2년 미만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고요. 따라서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은 따라서 굳이 만약에 월세 같은 경우면 1년 짧게 하는 게 임차인은 더 유리합니다. 만약 2년 계약 체결해 놓고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주인은 2년간 월세를 다 공제하고 내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1년 계약에서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주인은 돈 다 보증금 내줘야 됩니다. 2번 미등기 전세도 말로만 전세, 채권적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묵시적 갱신된 경우,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요. 묵시적 갱신되면 법정 갱신, 자동 갱신인데요. 세입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X죠. 확정일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그리고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을 하고 인도 이사하고 나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이고요.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인도가 이사고요.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죠.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만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7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인 경우 적용되죠. 9억 초가 되면은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9억은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고요. 부산하고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이죠. 6억 9천. 예, 맞습니다. 부산하고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됩니다. 부산도 우선 면제 받을 때는. 서울은 9억이고요.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죠. 우리 암기 프린터 29번에 보면 있습니다. 29번에 보면은 세종, 파주, 화성의 경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구는 그 밖의 지역, 기타 지역에 해당되니까 3억 7천입니다. 6, 9, 54 이렇게 암기하면 쉽겠죠. 6 곱하기 9는 54잖아요. 6, 9, 54, 6억 9천, 5억 4천. 자, 그런데 5번이 정답인데요. 부산광역시에서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광역시가 과밀억제권역에 속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우선 면제 받을 때는 6억 9천인데요.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광역시는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5,500만 원이면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광역시니까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광역시가 광역시에 해당되고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9번에 있습니다. 네, 답 5번이라고 했죠. 부산광역시는 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어서 6억 9천 이하이면 되는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환산보증금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